네,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의 ICBM 발사가 실패로는 끝났지만 두려운 실패로 봐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한 화성 17형 중에 이렇게 2단 분리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성 17형은 이렇게 다탄두 탑재 형상이에요. 처음에 쏘면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요. 또 추진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추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엔진 연소가 중단됐거나 아니면 제어가 되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단 분리까지 이제 성공했어요. 네. 계속 날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남은 단계는 탄두부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 나면요.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이렇게 들어있는 다탄두가 화성 17형의 가장 큰 위협인데요. 우주 공간이나 타격할 목표 지점 상공에서 탄두부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한 발에 여러 발로 갈라져 여러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할 경우 워싱턴과 뉴욕 등 서로 다른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까 곽 기자가 화성 17형 중에 2단 분리까지 성공한 건 이번엔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네. 기술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북한은 올해 3월에도 이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고도 20km 상공에서 터져버려서 이 파편비가 평양에 흩날렸다는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달 뒤인 5월에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 고도 540km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마하 15의 속도로 1920km까지 치솟아서 총 760km를 날아갔으니까 사거리와 고도면에서 기록을 경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 15형은 이 네. 760km보다 더 멀리 날아간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화성 17형, 이거는 화성 15형보다는 훨씬 센 건가요? 이 별명이 이른바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성 15형과 비교하면 크기도 훨씬 커졌고요. 탄두도 다탄두에 화성 17형을 운반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훨씬 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이기도 하거든요. 사거리가 15,0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 평양에서 쏜다면 남미 남쪽이나 남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타격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우리 군은 대응으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이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북한이 긴장할 만한 카드다 이렇게 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취재를 했는데요. 모두 입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전투기 60대가 실린 핵항모 한 대만 와도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데 전투기 240여 대가 한반도 상공에 날아다니면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위협적이겠냐 이런 겁니다. 자, 일본은 오늘 아침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ICBM 발사된 게 일본 이 영공을 넘어올 거다 이렇게 봤나 보죠. 네, 초기엔 그랬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 긴장하던 일본에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은 당초에 열도를 넘어갔다면서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으로 불리는 J-얼럴트를 도호쿠 지역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추적을 놓쳤다고 밝히면서 열도 통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동해 상공에서 추락을 했다면서 끝까지 추적한 우리 군 당국과는 달리 추적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미사일 탐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부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기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네. 미국과 일본은 오늘 북한이 쏜 게 ICBM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우리 군은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만 말하고 있거든요. ICBM이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은 처음에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고 미국과 일본은 ICBM이라고 정확히 밝혔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ICBM이라고 규정해버릴 경우 북한이 이후에는 더 강한 도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한미 정부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었던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이거 사실 저수지에서 발사한 SLBM이었다. 또 화성 15형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화성 17형이었다. 이렇게 북한이 정정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북한이 허를 찌르는 식으로 우리 분석을 뒤집을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들 이제 다음은 7차 핵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또 뭐 워낙 새로운 도발도 많고 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오늘은 미국 본토와 일본을 노린 ICBM을 발사했죠.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사이버 테러나 DMZ 국지 도발, 7차 핵실험도 다음 도발 카드로 거론됩니다. 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화 기자와 살펴봤습니다.